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오네요. 서울은 이게 첫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첫눈이었던 것 같고, 그, 지금 출근이 아니라 이제 여기 방송을 하러 오면서 눈 때문에 되게 길이 많이 막힐까봐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 길에 차가 없더라고요. 여기 스튜디오가 이제 도곡동이라서 제가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차를 타고 오면 양재천 변을 이렇게 지나오게 되는데, 거기 단풍이 한참 예쁠 때 그 길이 되게 예뻤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눈 오는 날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어릴 때 굉장히 이제 눈을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뭐 특히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서 되게 이제 눈을 한참 싫어하게 되고, 뭐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이렇게 싫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눈이 약간씩 보기가 좋아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미끄럽고 되게 불편하긴 한데, 이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것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눈이 오는 걸 보니까 예쁘고 참 좋긴 하네요. 다들 첫눈 보시고 좋은 기분도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님, 데비77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노화 방지 얼굴 운동의 허화실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이걸 제가 왜 하게 됐냐 하면, 최근에 지난주에 뭐 어떤 요청 방송 촬영을 하게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상자분이 병원으로 오셔서 뭔가 다크서클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대본에 보니까 노화 다크서클을 좋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녹차 티백도 얹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흥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어흥이 뭐지 하고 이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노화 방지 얼굴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뿐 아니라 뭐 블로그 어디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영상들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찾은 것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피부과 전문의 학회에서도 한동안 노화 방지 얼굴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뭐 잠깐 유행을 하다가 이제 좀 지나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유행이 나오는데 되게 이제 일조를 했던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 자마 더마톨러지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유명한 논문에, 유명한 잡지에 얼굴 운동을 했더니 노화가 좀 덜 늙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는 뭐 이런 거예요. 얼굴에 있는 근육 운동을 해서 얼굴 근육의 볼륨을 회복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을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도 같이 어흥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얼굴 운동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로 바뀌는 이 노화의 과정을 요약을 해보면, 제가 이제 안쪽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달걀처럼 생긴 게 뭐 지방을 표현하려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지방뿐 아니라
뭐 골격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얼굴의 그 피부 바깥에 있는 요 바깥쪽 피부를 제외한 안쪽의 구조들을 말하는 거고, 요 빨간색 선이 뭐 피부 근막, 그러니까 지지인대라고 부르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지인대는 왜 있냐 하면 그 뭐 골격과 근육과 지방과 이 위에다 그냥 피부 껍데기를 얹어만 두면 그냥 점점 이렇게 쳐져 내려올 테니까 중간중간 붙여주는, 잡아주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눈 주변에 여기 있고, 광대 부위에 있고, 팔자주름 부위에 있고, 뭐 입가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는 유지인대, 지지인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화가 된다는 건 요게 요렇게 된다인데,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피부 자체도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이 뭐 제가 근막층이라고 썼는데 유지인대, 지지인대,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근막층 이런 것들이 늘어진다. 그리고 볼륨 자체도 줄었다. 실제로 이제 감소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증가하기도 하고 일부는 감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노화를 이야기할 때는 볼륨의 증가보다 감소에 대한 강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그림을 그릴 때도 주로 감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격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이 꼭 지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골격도 보면 턱뼈의 크기도 작아지고, 자, 턱뼈뿐 아니라 제가 여기 보면 원래는 이제 근육이 작아진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 보면 골격 자체가 일단 눈이 들어가는 안화라는 공간 자체도 넓어지고, 코가 들어가는 콧구멍 부위도 넓어지고, 턱뼈 작아지고, 앞광대 부분의 뼈가 특히 많이 작아지면서 안으로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뼈를 덮고 있는 요 얼굴 근육들을 잘 보면 이마나 눈 주변, 뭐 입 주변 이런 데서는 뭐 다른 데보다 크게 변했다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주로 요 중간 얼굴 부분, 앞광대 부분,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꽤 작아져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둘러싸고 있는 피하 지방 부분도 이렇게 작아진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굴 뼈가 있고 그 근육층이 있을 때 얼굴의 경우는 요 근육층의 아래에도 지방층이 있고 위에도 지방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층 이렇게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부위는 늘어나고 어느 부위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라서, 사실 요 모식도로 보여주는 게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표층에 있는 지방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화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요약해서 피부 얇아지고 볼륨이 빠지거나 변하고, 그 다음에 유지인대나 근막층이 늘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연구 대상이 40에서 65세 정도 되는 여성분들입니다. 뭐 일부러 여성분들만 뭐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뭐 대상자가 여성분들이 됐고, 건강한 자원자, 그리고 광노화, 그 노화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도나 중등도의 얼굴 위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살이 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내가 이 시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자원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이분들께 이제 얼굴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이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클래스에 참석을 해서 90분 동안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걸 2번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첫 8주간은 매일 30분 그거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 20주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 30분을 운동하는 걸로 해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더니 일단 33명의 자원자 중에서 27명이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그 시험을 마친 건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 완료를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큰 변화가 없었지만 요 상부볼과 하부볼 볼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굴을 3개로 나눴을 때 보통 이제 상부볼, 하부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등분한 요 가운데 여기에 있는 상부와 하부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증가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한 평균 50.8세 정도 보이던 분들이 48.1세 정도로 조금 더 거의 이제 한 3살 정도 젊어져 보이는 효과처럼 보인다. 그리고 끝낸 분들이 모두 결과에 만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여자가 100%라는 이야기고 뭐 평균이 뭐 나이가 이렇게 됐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고 결과를 보여주면 상부 얼굴, 중부 얼굴, 하부 얼굴 중에서 중안면부에 있는 중안면부 내의 상부, 하부로 나눴을 때 거기에 있는 볼륨이 증가한 것 같다. 여기 표에 보면 이제 뭐 1.8에서 1.1이 됐고 1.6에서 0.9가 됐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바뀌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변화가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중안면부의 상부와 하부, 그래서 이제 그냥 중안면부 볼륨이 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때 0.05 요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입술의 주름은 오히려 안 좋아졌는데 약간 통계적 유의성이 생길랑 말랑 할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되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뭐 이마 주름도 늘어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는 경향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크게 신경을 쓸 만한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에서는 일단 연구 대상자 수가 너무 적다. 27명 중에 16명밖에 못 맞췄던 거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았고 그 다음에 중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다. 뭐 다양한 뭐 여성, 남성, 다양한 연령대 이런 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혀 보지를 못했고 중도 탈락이 과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조군도 없고 자원자로서 운동 열의가 높은 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왜 한계들이 되냐면 일단 규모가 작다는 건 만약에 내가 뭐 혼자 이제 이런 운동을 해봤더니 아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거를 혼자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게 그 사람이 그냥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니면 10,000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10,000명이 한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규모가 작을수록 연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열의가 높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운동을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 것만큼만 했을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했을지, 그리고 이런 운동 유혈이가 있는 중년 여성들이면 이거 말고 다른 것들까지도 뭔가를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조군이라는 게 필요한데, 한쪽은 운동을 한 군, 한쪽은 운동을 하지 않은 군, 다른 조건들은 다 같은데, 이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효과가 있고 이쪽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연구 비교를 해두지 않으면 이쪽에서 운동을 했더니 효과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런 시기에 운동을 안 한 분들은 과연 이게 별로 안 좋아졌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도 탈락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27명 중에 16명이 맞췄는데 다 효과가 좋았다. 근데 11명이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1명의 탈락이 운동을 중간에 하다가 나는 이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뭐 하기도 싫고 이래서 만약에 탈락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그 11명이 한번 그 효과가 없다라고 느낀 분들이라면, 그럼 그걸 가지고 다 통계 분석을 해보면 그 효과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도 이런 언급을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의미가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좋은 그 저널에 실린 것 같고, 이거를 떠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얼굴 근육 같은 경우는 커지는데 되게 한계가 있어요. 이제 운동을 할 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게 한 중학교쯤에서 배웠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백색 근육, 적색 근육 뭐 이렇게 배운 거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백색 근육, 뭐 속근이라고 부르는 거랑 적색 근육, 지근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이제 빨리 강한 힘을 내는 거, 그다음에 얘네들은 오랫동안 힘을 내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붉은색을 조금 더 띠고 얘네들은 조금 더 흰색을 띠고, 여기 마이오글로빈이랑 뭐 이런 혈액 공급이 혈관도 많고 뭐 마이오글로빈도 많고 이래서 좀 더 붉은색이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그런 것보다 이제 글리코겐을 주로 이용을 하는, 그래서 조금 더 흰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요 백색 근육들은 되게 운동을 하면 빨리빨리 잘 커져요. 그리고 적색 근육들은 잘 안 커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웨이트 트레이닝과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하면서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빨리 잘 커지는 근육이 가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막 운동을 할 때 이제 뭔가 내가 운동했다는 느낌 들고 막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이제 뭐 벤치프레스를 하다 보면 가슴이 되게 빨리빨리 커지거든요. 그래서 가슴은 그렇게 빨리 커지는데 복근은 정말로 잘 안 커요. 그러니까 복근이 나오려면 근육이 커지는 것보다 이제 체지방량이 줄어야 되는 게 더 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지근들은, 그러니까 복근 같은 경우는 그 백색 근육보다 그 붉은 근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원래 운동을 해도 잘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근육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 지근, 붉은 근육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원래 많이 커질 수 있는 근육은 아니긴 하다. 그리고 이제 근육이 커지려면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무게로 그 작은 횟수를 반복을 하는 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만약에 적은 무게로 여러 번을 하더라도
근육이 커지긴 커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얼굴에서는 이걸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봐야 이렇게 뭐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건데 여기는 실제로 그 내가 이제 얼굴 표정을 너무 많이 지었더니 아 얼굴 근육이 너무 피곤해 이런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렇게 피로할 만큼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피로해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얼굴 근육의 비대해지는 근육이 커지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좋아졌다고 하는 건 과연 실제로 근육이 더 커진 건가? 아니면 다른 요소들로 인한 볼륨 회복인가? 뭐 가령 계속 이제 움직여 올라가면서 뭐 수분 함량이 이제 뭐 이쪽으로 뭐 옮겨갔다든지 뭐 이런 다른 변화들이 있을 가능성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근육이 커진 게 아니라 그런 류의 뭐 수분이든 뭐 림프액 순환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효과라면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럼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기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운동들 다 찾아보면 여기 있는 근육 움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흥이라는 것도 어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려서 찡그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흥할 때 어흥해 보면 여기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흥이 아니라 핵심은 여기 있는 부위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움직이면 이렇게 당연히 콧등 주름 생기고 여기도 주름 생기고 이 팔자 주름도 생기고 이런 주름이 이제 더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들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럼 그 부분을 안 움직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을 주라 그러니까 주름이 안 생기도록 하고 힘을 주라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움직이도록 잡고 근육만 움직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쉽게 가능할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육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혹시 움직임이 그러니까 움직임이 주된 노화 방지의 원인이라면 그럼 이렇게 잡고 운동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얼굴 근육 운동에 대한 논문들을 제가 조금 더 찾아보게 됐는데 몇 개가 논문이 이미 이제 좋은 논문들에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성형외과 논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던데 이제 이미 2013년에 그 이전의 얼굴 운동과 이제 안면 노화의 관계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 논문이 6개가 있었는데 9개가 있었는데 그 9개에 대한 걸 리뷰를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9개 연구인데 그 9개 연구의 대상자를 다 더해봐야 여기 보면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개 연구의 대상자를 다 더해봐야 43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거나 아니면 몇 명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43을 9로 나누면 한 연구당 채 5명이 안 되는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운동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모든 연구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긴 했다. 근데 대부분 뭐 객관적으로 뭐 근육이 늘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관적인 평가에 기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2018년 나온 자마 더마톨로지 논문에서도 그 뭐 뭔가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이런 평가를 한 거보다는 그 환자들이 대부분 만족을 했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주된 평가 요소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도 결론을 낸 거는 뭐 그냥 이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랬고 또 2013년에 다른 논문 나온 게 이건 이제 대조군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9명은 7주간 매일 운동을 하고 나머지 9명은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5개 부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마랑 팔자주름, 윗입술, 턱선, 턱밑 이렇게 해서 운동을 했더니 그 여기 등척성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운동이 또 종류가 이제 두 종류로 나누면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 이렇게 두 개를 쉽게 나누면 등장성 운동은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팔이 안 나오네. 이걸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요걸 움직이는 동안 근육의 힘이 계속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관절을 사이에 두고 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요걸 이제 등장성 운동이라고 부르고 등척성 운동은 이 길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안 움직이고 여기에 힘만 이렇게 줬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가슴 운동을 한다 치면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성 운동이 되는 거고 가슴을 앞으로 이제 손을 모으고 양쪽 손바닥을 이렇게 밀면 요게 이제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런 걸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궁금해하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운동을 하긴 했는데 움직임이 별로 없는 운동을 했다. 이걸 이제 7주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진으로 이제 노화 정도를 판단을 했는데 외부 평가자들이 사진 가지고 봤을 때는 윗입술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조금 더 젊어 보인다. 그리고 참가자 본인들이 봤을 때는 턱선 부위에서만 좀 뭐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선 부위는 참가자 본인들은 되게 뭐 약간은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 받았는데 외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게 됐고 오히려 이제 외부 평가자들이 봤을 때 윗입술 부위는 약간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본인들 봤을 때는 뭐 이건 전혀 효과를 모르겠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굴 운동의 효과를 확정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문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구를 이용한 건데 50명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8주간 하루에 2번씩 30초씩 그러니까 아까 다른 운동들이 이제 길게 했던 거에 비해서 30초씩 2번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했더니 어떤 장치를 입에 물고 이제 머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아니 이게 물고 이렇게 흔드는 게 과연 운동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흔드는 운동을 하고 나서 초음파로 실제로 이제 근육의 두께와 단면적을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입꼬리를 올리는 요 근육이랑 입 주변 근육, 여기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근육들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그 입꼬리 올리는 그 근육 중에 요 안쪽 거랑 요 바깥쪽 거 그리고 입 주변 근육 그리고 턱 밑에 있는 여기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 근육 요렇게 네 가지를 이제 봤고 얼굴의 표면거리랑 면적, 부피를 이제 요런 식으로 뭐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면적이 어떻게 됐고 부피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근육 단면적이 일단 효과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얼굴의 중간과 하부 표면 거리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표면 거리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 얼굴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들 여기가 처져서 이 부분이 늘어지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더 갸름해지고 붙었다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면적과 부피가 다 감소를 했다. 그리고 주름과 처짐도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제로 이제 이런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장치를 검색을 해봤더니 뭐 가격이 얼마 안 하길래 뭐 만 몇천 원 해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는데 그 중국에서 배송돼 가지고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지를 못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제가 해보고 이제 그게 뭐 어떤 뭐 그렇게 짧은 기간을 해드릴 건 아니지만 과연 그 운동의 효과가 어떨까 하는 걸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그래서 대신에 이걸 했던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좀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힘들대요. 이걸 이제 이 치아로 모는 게 아니라 입술만 가지고 이걸 물고 이렇게 흔들 때 여기 무게추가 달려 있어서 이걸 이렇게 흔드는데 입술을 얘가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여기다 힘을 되게 많이 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힘을 많이 주고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한번 물어보시면 뭔가를 물면 여기도 힘 들어가고 여기 입 주변 힘 들어가고 요런 데 이제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육을 꽤 힘들게 부하를 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이 장비를 써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일단 사봤지만 뭐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정말 한 8주 정도 써보고 나중에 이제 한 두세 달 뒤에 제가 방송을 할 때가 되면 그때 이제 혹시라도 효과가 있으면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긴 하다. 근데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고, 특히 이제 뭐 장비를 써서 했던 조금 힘들게 하는 부하 운동을 했더니 실제로 이제 객관적으로도 조금 뭔가 나타난 게 보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효과가 있으려면 그냥 이렇게 제 생각에 이렇게 표정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강하게 부하를 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3년 운동, 등척성 운동으로는 뭐 객관적 변화랑 이런 것들을 찾기가 힘들다. 근데 이 어떤 장치를 물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운동을 했었을 때는 효과가 있었다 정도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부하가 있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 근데 이럴 때 꼭 주름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다크서클을 전문하고 지난번 촬영도 이제 눈 주변 다크서클, 눈밑지방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본으로 나온 내용은 이제 뭐 여기를 마사지 하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눈 주변 운동하는 걸로 이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찾아서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방송에서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틀린 이야기들이 꽤 많아서 이제 제가 나가서 틀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뭔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제 스스로에도 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함에 있어서 제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만 이걸 볼 수 있는 제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나 뭐 다른 의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만한 내용들이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쪽 방송에서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쪽 홈쇼핑에서 뭘 팔고 있고 같은 제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분들이 이제 이용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걸 보고 이제 저는 대본이 너무 이제 무리한 거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한 수정된 내용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논란이 있으니까 빼고 뭐 대신 이걸 놓고 했더니 다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그냥 그렇게 찍긴 했는데 뭐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눈 주변에서도 여기에 있는 눈둘레 있는 근육을 강화하면 여기에 있는 눈 밑지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눈 밑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그러니까 여기 경막이랑 눈둘레 있는 근육이 약화되면서 나온다. 이런 원리니까 근육을 강화시킨다라는 의미로 막 이렇게 찡그리는 운동을 하고 여기에 또 순환을 뺀다 그러면서 막 이런 마사지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찡그리는 운동하는 거는 오히려 그냥 눈가에 주름만 더 만들 뿐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마사지 잘못하다 보면 괜히 피부에 자극을 줘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주름 생길 가능성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론들을 잘 보시고 운동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질문 나온 거를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희님, 제가 이제 아까 그 제품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한 건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저는 궁금해서 그냥 한번 사보고 혹시 그런 거 같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니까 굳이 안 근데 한동안은 좀 이 인기가 있었나 보긴 하더라고요. 클리님, 쿠팡에서 구매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네. 뮤리엘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질문 앞에서 나온 것대로 순서대로 답변 드릴게요. 제로 콜라 대신 17차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떤 관리 하시는지 궁금해요. 밑에 크리스탈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살이 약간 빠지신 건가, 뭔가 더 실제로 맞아요. 살이 빠졌어요. 어제 제가 진료 볼 때도 자주 오시는 분 한 분께서, 왜 점심 때 오셨는데 제가 어제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살이 빠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비해서 한 1kg, 1.5kg 정도 빠졌어요. 제가 예전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다가 요새는 먹으면 진짜 먹는 족족 살이 좀 쪄가지고 체중 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며칠을 이렇게 좀 넉넉히 계속 먹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한 1, 2kg가 금방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다시 이제 체중을 재고 체중을 다시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을 뺀 지 한 2주쯤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좀 살이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 관리는 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정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울을 두고 매일 달아보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크리스탈님. 제가 답변 들었고 해피라이프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대칭이 있는데 운동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운동이 도움될지요? 이 비대칭 교정하는 경락 마사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하고 오신다는 분들 계셔서 저는 되게 이제 회의적인 생각으로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라고 여쭤보면 되게 효과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역시 실제로 이제 그게 비교 연구가 된 것도 없고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 한 분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원리가 뭘까? 그럼 이제 보통 마사지를 하면은
그걸로 이제 뭐 근육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 그 골격이 변하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순환과 림프액으로 인한 부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교정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양쪽 비대칭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웃을 때 이렇게 썩소가, 그러니까 지금도 말할 때 보면 왼쪽 얼굴을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비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 뭐 예전에 저는 잘 몰랐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비대칭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얼굴도 잘 보면 귀 위치도 완전 다르고, 눈도 짝짝이에, 코도 삐뚤어져 있고, 표정은 짝짝이에. 근데 이거 알아보시겠냐고 그러면 몰랐는데 하고 말하고 보니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보면 아마 또 아시겠지만, 오른쪽 왼쪽 얼굴 크기도 다르고 광대 나오냐 방향도 다르고. 근데 이렇게 비대칭이 있어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심하지 않은 비대칭들을 과연 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생기는 요런 비대칭, 요 팔자주름의 비대칭, 이런 거는 그 보톡스로 어느 정도 교정이 되거든요. 그 양쪽에 이제 보톡스 주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이쪽을 조금 더 덜 움직이게 주사를 하다 보면 이게 표정이 덜 썩소처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안 맞은 지가 좀 돼가지고 약간 계속 또 왼쪽만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론상은, 그럼 만약에 이쪽을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을 더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주름 생기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약간은 덜 움직이도록 보톡스를 해가지고 교정을 하는 방향이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엔젤님, 원장님, 눈밑 지방 제거는 원래 성형 피부 안과 중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요? 50대 중반쯤 하고 나면 또 몇십 년 뒤에 눈밑 지방이 생기나요? 세 과에서 다 하는데, 아마 성형외과에서,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이거를 하실 줄 아실 것 같고, 피부과나 안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수술을 잘 하진 않겠지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 중에서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좀, 이거 전문하는 사람들이 좀 전문으로 있는 것 같고, 안과에서도 안성형을 전문하시는 선생님들이 눈밑지방 수술을 하시는데, 아마 안성형 하시는 선생님들은 눈밑지방보다는 좀 다른 쪽의 문제 있는 거에 대한 성형을 하더라고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디서 해야 되나를 정하는 것보단 그냥 그 세 과 중에 제일 잘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과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다들 이거를 하실 줄 아시겠지만, 이걸 전문하지 않으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이거 전문해서 하는 안과 피부과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수술을 잘 못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고, 이걸 전문하는 성형외과 선생님이시라면 당연히 또 수술 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전문해서 하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쯤에 하고 나면 보통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지금 이제 아직 2024년이니까 제가 이 수술을 한 지가 19년이라 30년 뒤를 제가 아직 못 해봐서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의 30년은 모르겠지만 19년은 그냥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다. 근데 올해 수술하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수술을 제대로 했다면 30년 정도까지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50대 중반쯤에 이제 수술을 하신다면, 제대로 수술을 잘 했다라고 가정하면 일단 80대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고, 만약에 80대가 돼서 재발을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재수술을 할 수가 있고, 80대 돼서 재발을 하실 분이라면 수술 안 하고 계셨으면 훨씬 더 심하게 나왔을 거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일찍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민님,
주베룩 같은 건 체내에 콜라겐을 막 생성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볼륨이 생기는 원리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생긴 콜라겐이랑 원래 몸에 있는 성분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아예 다른 성질의 보형물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주베룩 같은 걸로 콜라겐이 체내에서 생기는 원리가 이물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물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이물질이 없어도 콜라겐은 계속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콜라겐과 뭐 엘라스틴,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세포 외 기질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라는 그 세포가 원래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던, 불가사리처럼 펼쳐져 있던 게 되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비활성화된 섬유화 세포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그 기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걸 집어넣으면 그 주변이 부풀고 팽팽해지면서 얘네들이 억지로 이렇게 당겨져서 부풀어 올라요. 그럼 이제 부풀어 오르면 얘네들이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콜라겐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가 콜라겐을 만드는 원리는 그 자체가 볼륨을 만들고 수분을 끌어당겨서 섬유화 세포를 팽창시키고 활성화시킨다라는 게 이제 원리라면,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이런 것들은 그 젖산 성분들이 이물질로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이물 반응에 대한 그러니까 이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콜라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긴 콜라겐이랑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이랑 이게 이제 콜라겐인 타입 1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우리 몸에 있는 타입 1 콜라겐이 있는데, 상처 회복 과정에서 뭐 타입 3가 생기고 뭐 원래 있던 게 1이니까 상처 회복 과정에서 생긴 3가 1이 되는 게 좋은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베룩으로 생긴 콜라겐도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콜라겐이랑 같은 콜라겐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뭐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콜라겐이 균일하게 고르게 생겨야 되는데, 일부 부위에서만 생기면 그게 결절이 생기고, 똑같은 콜라겐, 우리 몸에 있던 콜라겐 결절 덩어리라 이게 이제 없어지는데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전진애님, 해걸쌤이 하신 지방 재배치는 일주일 동안 집에 있어야 하나요? 홍 박사님 수술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홍 박사님은 이제 촬영도 많으시고 뭔가 많이 하셔야 돼서, 정말 이제 멍이 참 안 드셔야 되는데, 이제 일부러 제가 멍들게 할 일은 없으니까, 멍을 다 한번 계속 이제 집중해서 수술을 하지만, 이제 혈관이 많으셨던 분들은 멍이 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멍 안 들게 수술을 하지만, 멍이 들지 않기를 저도 이제 계속 바라고 이러고 있을 뿐인데, 홍 박사님은 멍이 꽤 많이 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멍이 꽤 드셨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아마 멍이 조금 남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도 홍 박사님은 그냥 이렇게 계속 다니고 활동을 하셨어가지고, 저도 참 너무 민망하고 송구스러웠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이면 티가 안 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집에 있어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 뭐 회사 가고 일하고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탈님, 요즘 온몸이 너무 건조합니다.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술도 있을까요? 예전에 히알루론산 먹는 거를 먹으면 건조한 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는 시술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보다 피부과용으로 나온 자연 보습인자 성분, 그리고 표피 지질 성분 3대 1대1 요거 맞춘 보습제를 되게 열심히 바르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흰둥이와 푸드리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월굴 보톡스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될까요?
그런데 원래 이제 6개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조금 과량을 사용할 때 이야기고 요즘은 자연스러운 정도까지로 주사를 한다라는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6개월까지는 잘 안 가고 보통은 한 4개월, 5개월 요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유 있게 맞으신다 그러면 6개월에 한번 맞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뮤리엘님, 원장님 친구가 입가가 노인처럼 세로주름이 많은데 보톡스 맞자니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요 고양이 주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톡스 이렇게 맞으면 오 하는 발음이 잘 안 돼서 이제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음식 못 드실 정도는 아닌데 그 만약에 윗입술만 문제라면 이제 여기 보톡스를 여기만 맞아보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보톡스가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필러 넣어가지고 잔잔하게 요 주름을 펴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 요새 말한 그 유행한 그 주베룩 같은 거를 여기 넣어가지고 요 주름을 좀 펴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프랙셔널 계통의 레이저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얼굴 노화 방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노화 방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까 혹시 기대하고 오셨다면 정말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내용들은 정말 검색해보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거 하다가 주름 더 생기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서 운동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